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정리를 하자면 자, 12계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12계절이라는 것이 각 계절에 무엇을 하는가? 일단 이것을 먼저 찾아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분들은 이것을 강약을 먼저 보는 습성이 있고, 또는 조를 먼저 하고 있었고, 또는 격국을 본다는 사람이죠. 격국.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그래요. 자연에서 왔다고. 명량은 자연에서 왔다고. 그리고 정관격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자연하고 정관격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자, 항상 12계절에 무엇을 하는가? 그럼 겨울에는 뭐해? 지난 시절에 쌓아놨던 열매를 가지고 목에 목기를 원래는 키우는 거 목기를. 간목을 키우는. 그래서 여기서 장생하는 거예요. 간목이. 그럴 때 여기까지는 열기, 우리가 병화에서 정화로 변환돼서 열기가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열기가 이때까지는 괜찮단 말이에요. 해월까지는. 병화는 있을 수도 없고 해월이니까. 우리가 해시가 되면 하루 일과도 이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데, 해시가 되면 오늘 낮에 있던 열기가 쭉 와서 얼어 죽지 않도록, 만물이 얼어 죽지 않도록 따스함을 선사해 주는 게 정화란 말이에요. 이때는 병화가 뜰 수가 없어. 자아시부터 병화가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12계절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때 필요한 역량을 갖춘 글자가 무엇인가? 요걸 두 개를 반드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세 번째, 위치.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소년 시절에 사법것이 독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강태공이나 강태공. 아시죠? 80 먹더라 낙지질을 하다가 80 먹어서 재상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게 대기만성형.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소년에 장원급제 했네. 말년에 재상이 됐네. 예. 그 의대 간 거예요. 이 시절에 의대. 할머니도 부자. 말년에 자식 자리도 부자. 나도 부자. 명예도 더 높아. 근데 이 사람은 뭐요? 살만하니 죽을 때가 됐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모르고 대운 치면은 절대 안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네 번째, 구조. 이런 경우. 구조가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무리 좋은 글자가 있더라도. 축월의 병화가 따봉이지만, 없으면 정화라도 쓰는 거예요. 그걸 갖다, 그 열기라도 쓰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 사람은 이제, 생사 존망이 힘든 사람이라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괜찮다. 이 사람이 나름대로 정화를 써서 그래도 한정적으로나마 세상과 소통하고 잘 살고 있다. 오빠 하나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동생 하나 나면
동생이 가든지 내가 가든지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오늘 이 겨울 나무를 예를 들었지만 이걸 응용해 가지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여름의 금을 또 생각하면 돼요. 여름의 금을. 또 겨울의 금을 또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러한 이게 이제 자평진전에 보면 격국론 이렇게 보다 보면 격을 보다 보면은 자평진전에도 뒷부분 후반기 보면은 여름나무는 어떻다, 겨울나무는 어떻다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격을 정해도 그 사람 옛사람들도 이러한 요소들을 이렇게 다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은 이제 실전풀이를 할 때 제가 이제 기존에는 하나씩 풀어줬지만 오늘은 이 사주를 보는 그 요령, 방식, 방법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첫눈에 딱 보는 거예요. 딱 들어가서 겨울나무 떴다. 아, 화가 어디 갔냐? 뒷날에 가 있다. 젊은 날에 자기가 아무리 업적해도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뒷날에 가 있다. 아, 이 사람 가능성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까 만들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없다고 해서 이런 헛자를 잘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헛자를. 그러면은 이때 그래도 학교 가서 뭐 홍대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사진학과 이렇게 졸업하는데 문제는 거기까지지. 거기서 이제 자기가 작가로서 명성을 날리고 이름을 얻고 그런 것은 다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떠야 되는 거예요. 결혼도 안 돼, 이런 거는. 되면 무조건 이혼이야, 이런 것은. 왜? 이 꽁꽁 얼은 땅도 마찬가지야. 나무를 키우려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야, 여기 태양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아버지가 만약에 아버지죠. 아버지가 화를 쓸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고위공직자다. 공무원이나 또는 공사기업 또는 사업을 한다면 사업에서 잘 나가고 있다. 뭐 레미콘 회장이다. 뭐 이러면은 이 사람은 더욱더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기가 어렵다. 반드시 나온다. 근데 여기서 운 아무리 봐도 어째까 그런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주가 안 볼 때 계속 운을 보고 하는데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이런 원리를 모르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제 겨울나무가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서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하는 그 베이스가 기본은 추워야 되는 거예요. 추워야 되는 거예요. 기신이다. 이게 수가 많아서 기신이다. 겨울에 가뭄 들면 더 죽는 거예요. 더 죽는 거. 태양은 안 떠도 돼. 태양은 안 떠도 돼. 가무르는 게 최고 우선. 겨울에 추울 때 춥지 않으면 열매가 병충해가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겨울 되면은 이제 열매를 쭉 어는 이유가 뭐냐면 내년에 새싹을 틔울 때 새싹을 틔울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동력이. 기본인 거예요. 추운 건. 근데 여기서 화로 넣고서나 추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보면서 한눈에 이 계절에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하는 조건 상황이 어떻고 상황의 시점, 금요화실상 시점이 어떤 건가 이런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 것인가? 이건 누구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많이, 그래서 이런 경우, 이 아버지가 실제적으로 공사업체 사장인가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더욱더 결혼 힘들어, 뭐 작가 활동 힘들어, 내 부모님이 대주는 걸로 한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 한정된 자원을 누가 활용했는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운 집어넣고 여러분 다 알아요. 쟤도 이 귀신이니까 뭐 화가 와야 된다. 대운 화대운이니까 좋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원국에서 이미 씨앗이 어떻게 너는 활용되고 형성되는지를 다 짜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겨울나무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각 계절별로 응용을 하신다면 굉장히 발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쌍둥이 사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하시면 여러분 사주 해석에 굉장히 도움됩니다. 예, 감사합니다.